아유, 네가 뭐 안 돼, 안 돼. 당신 말 다 했나? 다 안 했다. 와, 이 니들 같은 일은 이 말장난이잖아. 이 우리처럼 이 땀 흘려가면서 몸을 쓰지도 않고 우리 일은 뭐 예술이라고. 아이고, 내가 건물 짓는 것도 다 예술이다. 이 100년을 가는 예술. 니들 같은 이 딴따라는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 왜 툭하면 내 일을 무시하는데?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지.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자꾸 꼬박꼬박 말대꾸고 이게 근데 하씨. 아이고야. 오바하기는. 에이고. 지난번처럼 또 때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야, 그거는 내가 사과하고 끝냈잖아. 이씨. 근데 와 또 그 얘기 꺼내는 건데 진짜. 이씨. 네가 아직 덜 맞았네. 아이고 씨. 어휴. 어머. 내가 똑바로 내가 좀 키게 하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병가를 좀 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툭하면 손부터 올라가는데 요즘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러다 나 진짜 맞아 죽는 거 아이가? 진짜. 여보, 좀 나와봐라. 여보. 왜?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치매 가면서 풀자. 여보, 내가 잘못했다. 가자. 어머, 저런 상황이 더 무섭습니다. 풀라. 가자. 자. 그렇지. 자. 아이고. 몸은 좀 괜찮나? 몰라. 그 병원 좀 갔다 왔고. 그래. 일단 한잔 하자. 뭐 하야하자는 거니까 좀 진하게 할게. 아이고. 우리 술 먹는 게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마시자. 자. 여보, 내가 진짜 다시는 여보 몸에 손 안 댈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라, 여보.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만도 벌써 몇 번째인 줄 아나? 꼭 사람이 술만 마시면 그렇더라. 당신 알코올 중독 아이가? 뭐? 눈빛이 또 알코올 중독? 이 옆에 내야지 터진 입이라고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면 참 좋겠다. 아니, 왜 말을 또 그렇게 받는데? 그럼 뭐 재봐두고 뭐 술만 좀 마시는 거 같고 뭐 알코올 중독자니 뭐냐 하는데 니 같으면 기분이 좋겠냐고. 또 왜 급발진인데? 아유 씨, 이게 진짜 또 사람 돌게 하네 진짜. 네가 이러니까 내가 먼저 손이 나가는 거 아이가 진짜. 때리는 게 다 내 탓이다. 진짜 어이가 없네. 뭐 어이가 없어? 이게 진짜 오늘 아우. 잘해줄래? 잘해줄래? 줄이 일로 안 오나? 네, 유현주 씨가 남편에게 이제 폭력을 당하다가 급기야는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야, 21세기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와, 이거 박영준 씨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 박보영 변호사님 평소에 이제 가정폭력 사건 많이 이제 담당하시는데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번 시작된 가정폭력은 재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첫 피해 사례 발생 시부터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해야만 반복되는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나리 변호사님께서도 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시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도망가려 해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인데요. 유현주 씨처럼 차 안으로 피신하는 상황도 실제 사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야, 지금 드라마 끝에는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갔는데 그게 차 안이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아유. 근데 이렇게 지금 사건을 보면은 네. 술을 마시고 음주 중에 남편이 가정폭력을 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돼서 사회적으로 방치돼 왔죠. 하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와 국가가 가정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가정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 등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경찰에 좀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응급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출동한 사법경찰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합니다. 이후에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를 하고요. 긴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신변 안전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이게 참고 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시고 계시다면 꼭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음주 후에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네. 술이 깬 후에 그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우. 박보영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반드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음주 후 가정폭력을 행하고 기억이 나지 못하는 행위자의 경우 단순한 기억 상실은 형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알코올 사용 장애의 표지로서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됩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치료 명령, 치료 위탁, 수강 명령 등 치료적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신 지금 이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야, 아이씨, 야, 좋은 말한테 내리라. 빨리 안 내리나, 씨. 아니, 이게 지금 공포 영화도 아니고. 야, 좋은 말로 하여튼 내려라. 안 내리나, 진짜. 씨. 네가 이래도 안 내린다고? 야, 지금 당장 안 내리면 오늘이 네 탈날 될 줄 알아. 거기 지금 경찰서죠. 어? 제가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해서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어머, 내리지. 돌 던지시는 건가요? 야, 안 내리나. 분명히 근처라고 했는데. 신고자분, 어디 계십니까? 예, 신고자분. 제가 이 근처까지 왔는데, 정확한 위치를 좀. 거기 큰 사거리에 슈퍼 보이시죠? 거기 뒤쪽인데. 예, 제가 여기 지리를 좀 잘 몰라서요. 저기 경찰차 보이네요.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야, 씨. 아이씨. 아이씨.
어떡해. 일단은 잘 빠져나왔습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음주를 한 모양이네. 여보세요? 예, 그 경찰서죠? 예, 여기 음주 의심 자락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수고하십니다. 가정폭력 신고자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남편분은요? 아마 지금 이 근처에서 저 찾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신고 단속 바람 차량 번호 172가 6957. 지금 음주 신고가 들어왔는데 피해자분 차량입니다. 음주 측정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술 많이 드셨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4입니다. 바로 경찰서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아우, 일이 이렇게 되나요? 제가 그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지금 상황이 술을 드셨고 운전을 하셨으니까 음주운전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가정 폭력을 피해서 그리고 경찰관분이 제 위치를 못 찾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니, 운전한 거리도 진짜 한 30m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저는 규칙대로 집행할 뿐입니다. 음주운전 입건 조치하겠습니다. 네, 현주 씨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지금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아, 굉장히 좀 황당한데 변호사님, 이걸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드라마를 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현주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0.104%.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거잖아요. 이게 처벌이 어느 정도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이 벌칙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현주 씨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억울한 게 운전을 하려고 차에 탄 게 아니라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차로 갔고 네.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위치를 못 찾아서 그곳까지 이동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음주운전이면 이상한데요. 그것도 한 30m 정도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 다소 좀 짧은 거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죠. 저희들이 얘기한 이 모든 상황들이 보통 우리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상황을 좀 참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봐도 유현주 씨가 상당히 억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긴급히 피난을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 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요.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셋째, 피난 행위에 의해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 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비춰볼 때 이 사건은 어떨지요? 제가 볼 때 지금 유현주 씨는 피난을 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 유현주 씨는 음주운전 직전에 남편과 다툰 후 차량으로 피신을 한 상태였고요. 남편이 차량 앞을 막고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돌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현주 씨는 경찰에 부부싸움을 신고했고 약 10분 후 경찰이 인근에 도착하자
그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30m가량 운전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유현주 씨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뭐 이 행위 자체는 제가 봐도 긴급 피난인 것 같고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가 봐도 긴급 피난인 것 같고 그럼요.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도 긴급 피난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걸 재판장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에 이 좀 과잉된 수단, 운전 행위 자체가 좀 과잉된 수단이 아닐까 해서 과잉 피난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현주 씨의 행위가 긴급피난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에 해당한다 해도 남편이 야간에 폭행할 듯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공포와 당황으로 인한 행위였잖아요. 네네. 이는 형법 제22조 제3항과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누구라도 저 상황이면 아마 저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유현주 씨 음주운전 혐의는 이제 무죄가 되나요? 네,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이 돌을 던지며 차량을 파손하고 위협하는 상황은 유현주 씨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재적인 위험입니다. 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경찰에게로 이동하고자 불과 30m가량 운전한 행위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유현주 씨는 음주운전으로 침해되는 교통안전이라는 공익보다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려는 사익이 훨씬 더 크고 보호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긴급피난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지금 아내가 가정폭력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남편이 자꾸 따라오면서 위협을 가해요. 그렇죠. 그 위협 수단이 예. 정말 위협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돌을 던지는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돌을 던졌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데요. 이때는 형법 제284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남편이 던진 돌이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봐서 특수협박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꼭 흉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의 물건들이라 해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참 이게 가정폭력에다가 특수협박죄까지. 야, 이런 남편이면 뭐 무조건 이혼을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히 이혼 사유로는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해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이제 명백하니까 위자료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박영준 씨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됨과 동시에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특수협박 행위는 혼인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유책 사유입니다. 이로 인해 유현주 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법원도 박영준 씨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위자료 책임 인정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액수가 너무 적거든요. 네,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늘 징벌적으로 이런 걸 매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경우 위자료 어느 정도 나올까요?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폭력의 정도와 기간, 피해의 심각성,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데요. 이 사안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과 협박이 동반된 경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툭하면 손이 올라가는 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또 황금빛, 핑크빛 또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오늘 보신 사례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의 위험에 처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후에 병원 진단서나 폭행 흔적, 파손된 물건의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결코 혼자 겪어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주변과 전문기관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